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측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나경원 측에서 또 원희룡 측에서도 공격을 하고 선관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또 원희룡 측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측에서는 한동훈의 가족 관련해서 비방하는 내용, 방송 내용을 이걸 방송을 만들어서 이 보도를 한 곳이 강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강진구가 유튜브에 만들어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원희룡 측이 원희룡 캠프에서 퍼나르기를 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적발이 돼서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금 선관위에 이 경고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가면 선관위에서 정말 뭐 엄중하게 지금 남아있는 TV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합동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 윤리위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후보 사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판입니다. 막판. 이 네거티브나 마타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먼저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동훈 측의 여론조사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3일, 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관심을 끈다. 끌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번에 당원 80%, 민심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것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래서 관심은 끌지만 어제 제가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면 안 된다. 이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지 많은 내용에 있어서 이 당원 당규에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가령 지금 뭐 여론조사 중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여론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뭐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드러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공표가 됐습니다. 어리하게 공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누구 얼마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한동훈 측에서 60% 정도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 캠프 측에서 흘러나갔느냐.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어리하긴 하지만 한동훈 캠프 측에서 흘러나갔다면 이건 경고 대상입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 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뭐 경로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방송을 한 그 언론사 측에서는 이 취재원을 또 보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한동훈 캠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경고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공표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뭐 내용은 60%입니다. 60% 거의 60%로 나왔습니다.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당원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 성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편차를 두어서 조사를 한 건데 60%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도층 민심 20%를 생각하면 중도층 20% 여기에도 한동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경선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60에서 65%를 받지 않겠느냐. 1차 경선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대세론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위 다툼은 나경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나경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 원희룡은 한풀 꺾이는 것이고
특히 원희룡이 한동훈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쏟아부었던 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가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면서 원희룡의 힘이 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이제 막판입니다. 나경원이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막판에 한번 이 판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것, 이게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는 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면 막판에 그래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희룡이 사퇴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과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조기 단일화. 그러니까 연대, 이 결선투표로 가서 연대를 한다. 이걸로는 결선투표 가도 이 한동훈을 꺾지 못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과 원희룡의 관계가 일부 친준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이 출마하기 전에 나경원과 이철규 연대 갈등 이런 걸로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원희룡이 출마를 하면서 일부 친윤이 원희룡으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반한동훈 이 전선을 짰죠. 그러면서 나경원이 애매해진 겁니다. 지금 이게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이렇게 나경원이 좀 애매해졌는데, 지금 나경원이 좀 2등으로 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강력하게 때리는 지점은, 한동훈은 대선 후보다, 자기는 당대표다, 대선 후보는 내년 9월에 대선에 나가려면 이제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먹혀들지 않는다. 조기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원희룡 사퇴입니다. 나경원으로 조기 후보 단일화가 되겠느냐? 이게 원희룡 쪽으로 되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원희룡이 일단 하락세인데다가 주춤거리고, 이 원희룡이 갖고 있는 일부 친윤 이 지지표에다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확장성에 있어서는 나경원이 더 낫다. 그래서 나경원이 사퇴가 아니고 원희룡이 사퇴하는 방식이 되어야 더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2위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경원이 막판이긴 하지만 선거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어떻게 없느냐? 지금은 나경원이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원희룡으로 모여있는 이 반한동훈 일부 친윤의 이 지지층은 어차피 나경원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사퇴를 한다면, 조기 단일화가 되면, 그렇다면 나경원은 과감하게 지금의 시대 정신, 이 당원들과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뭘 바꿔야 하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변화를 자기가 이끌어 가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경원식의 방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략을. 이렇게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원희룡의 사퇴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또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로 한동훈과 이 경쟁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 숙제로 남기는 합니다만, 막판에 그래도 나경원 측이 한번 이 몸부림을 쳐볼 그런 여지는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원희룡 캠프입니다.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이게 참 내용이 좋지를 않습니다.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그 강진구입니다. 이 강진구가 유튜브에서 만든 것, 이 비방 영상을 선관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 보좌진입니다. 캠프에서 이렇게 퍼나르기를 했다. 확인을 하고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 계속 경고가 쌓이면 이 아주 엄중하게는 후보 사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원희룡이 이 강진구가 만든 이 내용을 퍼나르기를 했다라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내용도 좋지 않고 지금 이 방식도 좋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일부를 원희룡이 이미 후보 토론회에서 또 거론도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 소위 한동훈의 장인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런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훈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희룡은 뭐 과거 운동권 아니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랬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공격, 장인어른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또는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과거에 좌파였는데 한동훈과 친하다. 그래서 한동훈 좌파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은 이건 거의 마타도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좌파였다면 그 김경률 때문에 한동훈이 어떤 좌파적인 언행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장인어른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한동훈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잘못된 언행을 했느냐라는 걸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받아친 겁니다. 원희룡이 찐 운동권 아니었느냐. 원희룡 운동권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보수 우파입니다. 원희룡은 그 운동권으로 인해서 원희룡 정치 행태에 있어서 이 보수 우파가 아닌 그런 언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보수가 아니다. 완전히 좌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받아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거 없는 것이 되지 않느냐. 원희룡이 운동권이어서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원희룡이 대학 생활을 할 때 노동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원희룡을 좌파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한동훈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것이죠. 이 한동훈 측의 여론조사 공표, 원희룡 측의 이 아주 잘못된 마타도에 가까운 이런 비방 영상, 한동훈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막판입니다. 이제 뭐 전당대회 막판인데 한동훈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바꿔야 하는지를 지금 당심 민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제대로 막판에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경원 후보로의 단일화입니다. 조기 단일화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경원 후보는 이 민심 당심을 겨냥을 해서 애매한 지금 입장에 있지 말고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에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방식이 아닌 나경원 방식으로.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뭘 바꿔야 하는지 그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과 나경원이 좀 의미 있는 이 전당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전 난동을 부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경원, 한동훈 모두 손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경쟁을 펼쳐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